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을 읽어주는 최일호 상무님. 예, 오늘 채플미 최일호 상무님이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입니다. 오늘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야, 또 벌써 금요일이구나 이러면서 눈 떴는데 시장은 약간 꾸역꾸역 우리 시장도 그렇고 세리메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잘 버틴다 네, 이런 느낌이고 FMC 회의 이후로도 미국 시장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종목별로는 좀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차별화도 심하고요. 결국 잘 되는 기업들은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안 되는 섹터나 안 되는 기업들은 계속 안 되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 시장 안에서 굉장히 막 이렇게 디커플링 되면서 옥석 가리기. 그 옥석 가리기가 보통 경기가 막 좋을 때 옥석 가리기가 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다고 했을 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데 최근에 미국 주식도 보면 뭐 100%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하고 또 계속 이렇게 침체해서 못 올라오는 기업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어젯밤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다우랑 S&P 500은 마이너스가 났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강보합 0.18% 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우리 시장에 가장 좀 영향력을 주는 섹터인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나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연초 이후로는 23% 올랐고 엔비디아는 연초 이후로 지금 95% 올랐다가 어제 소폭 마이너스 1% 정도 났고요. 좀 특이한 게 어제 영국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10년물, 2년물 전부 다 거의 10bp씩 빠지면서 영국 10년물도 3.7 영국 2년물 3.7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고 미국 어제 10년물 국채금리 또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3.38이 됐습니다. 3.38이 됐고 2년물도 3.9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 CP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유가니까요, 그죠? 유가가 어제도 2.33% 빠지면서 70.9달러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물가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또 마침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그래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거의 정상적인 수준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 얼마였습니까? 예상치가 헤드라인이 2.5%였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2.3%가 나왔고요. 코어는 컨센서스가 3.3%였는데 3.2%가 나왔습니다. 2자, 3자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잖아요. 그렇네요. 거기다가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조만간 같은 방향성으로 을 보이면서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2.7이었었네요. 지난달에 2.7이었습니다. 2.7이 2.3이 됐네요. 한번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헤드라인, 코어, 저널이나 컨센서스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와서 이것이 그 금리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또 금리가 테크 주식들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하셨던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을 크게 했고요. 그리고 상품하고 서비스 품목별로 보면은 상품 쪽에서는 가솔린하고 신선식품 그리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이쪽이 좀 상승을 했고요. 계란하고 항공유, 경차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계란이 30%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주류유통, 대출 서비스, 의료비 등이 상승을 했고 운송비가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은행권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출 서비스 쪽이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맵으로 표현된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은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충 한 2022년 3월 정도가
생산자 물가지수의 피크였거든요. 예. 그 이후 이제 숫자를 보면은 PPI 숫자를 보면은 4월이 11.2고 5월이 11.1, 6월이 11.2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고가 굉장히 높아요. 예, 베이스가. 그래서 이런 높은 베이스로 인해서 여기서 조금만 낮게 나와도 그 확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에 9.0, 5월에 8.6, 6월에 8.3%. 그래서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계속 그 역기조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생산자 물가는 필연적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품목들도 보면은 대체로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가는 품목들이 많이 있고요. 한때 컨스트럭션 부분이 별로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2.7%인데 이 컨스트럭션 부분이 한때 뭐 20% 이상 작년 7월, 8월 이렇게 올랐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한 7, 8월 되면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한 10%, 11%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PPI, CPI 비교해서 차트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PI는 22년 3월에 11.7% 기록한 다음에 지금 2.3%까지 내려왔고요. CPI는 22년 6월에 9.1% 기록한 후에 4.9%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쪽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좀 피크아웃 했었고 지금 계속 그 방향성은 내려오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코어는 좀 잘 안 빠지긴 하는데 22년 3월에 코어 쪽에 9.7% 기록을 했다가 지금 3.2%까지 내려왔고요. 서비스 쪽도 22년 9월에 6.6에서 지금 5.5까지 내려와서 요것도 이제 뭐 시간의 문제지 결국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대로 CPI가 PPI보다는 약간 후행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장 우려하는 게 스티키하다는 이런 표현하면서 물가가 안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PPI만 보니까 예전 수준으로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그죠? CPI도 뭐 그렇게 향후 뭐 다시 CPI 그 위로 치솟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물가는 약간 저희의 시선이나 관심에서 좀 멀어질 것 같고요. 이제는 금융시장, 특히 이제 자산시장에서 어떤 자산이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줄 수 있는지 그거를 탐색하는 과정이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색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또 3프로 TV랑 해가지고 채슬리 주식 탐정 하는 거 하는데 어제가 마감이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3프로 TV랑 채슬리 주식 탐정 하는 이유도 이제 매크로한 걸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저나 우리 최상무님이 거의 3년 내내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매크로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건데 정작 중요한 게 이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런 부분은 방법론을 좀 가르쳐 드리고자 이번에 채슬리 주식 탐정 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참 뭐 말이 나와서 그런데 바이사이드에서 그렇게 종목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님의 홍익인간적인 어떤 마인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건데 사실 좀 뭐 캔슬림이라는 타이틀로 종목을 분석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 약간의 주관적인 의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희 걸 보면서 저희를 뛰어넘는 그런 투자의 고수분이 되시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바이사이드 말씀하신 대로 기관에서 어떻게 종목을
셀렉션 하는지 예. 그 뭐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전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 최초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탐색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은행에서 약간의 이슈가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팩웨스트라는 데에서 스스로 자기네들 예금이 한 10% 정도 최근에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발단이 된 것이 얼마 전에 뭐 팩웨스트에서 그 자산 매각이나 자기네들 인수할 뭐 기관을 찾고 있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투자 예금한 사람들이 불안해서 예금을 찾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저래 그 예금 금리도 낮고 지금 단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단기 그 채권에 투자하는 MMF로 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다시 데이터를 좀 뽑아왔습니다. 네. 어제 은행 이슈도 있고 해서요. 지금 은행 데이터는 약간 좀 늦게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4월 26일 현재 17.2트릴리언이었습니다. 지금 뭐 5월 3일, 5월 10일 건 아직 안 나왔는데 MMF는 최근 업데이트가 나와서 5월 10일 현재로 5.3트릴리언이에요. 그래서 대충 한 은행 예금의 3분의 1 정도가 MMF 자금인데 그 차트를 보시면은 MMF 잔고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지금 5.3트릴리언이 히스토리컬 하이입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때 한번 이제 확 튀었다가 지금 확 튀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은행 사태도 있지만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드가 좀 높은 MMF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MMF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떨어질 때가 주식시장이 오히려 강세로 가는 예, 그렇죠. 그런 흐름이네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때 주식시장에 랠리가 오는 그 경향이 많은데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이 그 일들을 찾는 높은 일들을 찾아다니는 스마트 머니들이라면은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더 좋아질 때는 이 자금들이 충분히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자금들의 꼬리표를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이걸 진짜 이 예금에서 빠져나간 것이 MMF로 유입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SVB 이후에 432빌리언이 은행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434빌리언이 MMF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똑같은 금액이 그러니까요. 움직였네요. 예, 그래서 이게 하여간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라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또는 대부분 은행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MMF로 유입됐다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증시 환경이 좋아지면 언제든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차트 볼 때마다 예금하고 MMF 다 합쳐서 지금 보니까 22.5 빌리언 달러니까요. 트릴리언 달러요. 트릴리언 달러요. 예, 트릴리언 달러. 예. 그렇네요. 예. 야, 엄청난 돈이 지금 아직까지도 예금과 MMF에 있고 이걸 보면 유동성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하고는 좀 별개이긴 한데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이제 종목단에서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MSCI 5월 정기 리뷰 결과 그게 오늘 아닌가요? 어제 나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나왔군요. 아침 7시쯤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나온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 결과 이제 편입되는 종목하고 편출되는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지수가 두 개가 있어요. 스탠다드 지수하고 스몰캡 지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지수는 좀 큰 지수 MSCI
지수, 코리아 지수고 스몰캡은 MSCI 스몰캡 지수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입되는 종목하고 편출되는 종목을 각각 공시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스몰캡 지수에서 편출돼서 스탠다드 지수로 가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종목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들은 스몰캡 지수에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편출돼서 스탠다드 지수로 이번에 편입이 됐습니다. 약간 뭐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KT는 신규로 없었던 것이 편입됐고요. KT가 예. 그리고 우리가 원래 편입이 될 걸로 예상을 일각에서 했었던 시총이 굉장히 최근에 높아졌던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몇 개 이번에 편입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빠졌네요. 그 두 종목이 에코프로하고 금양인데요. MSCI 코리아, MSCI 이 지수산정위원회에서도 가끔 보면은 그냥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주가가 상당히 단기간에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크게 오른 종목을 좀 시총 기준은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집어넣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분명히 시총 기준에는 부합됐을 수는 있겠으나 아마 그런 질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편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질적인 판단으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옛날에 뭐 신풍제약인가 그런 것도 편입하고 하면서 푸데스 컴바인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거 이후로 이제 좀 질적인 거 고려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정말 고려를 했네요. 그래서 단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총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또 편입하는 거는 좀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출된 거가 있는데요. 제일기획, 롯데쇼핑, S1, SD바이오센서인데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원래 스탠다드 지수에 있는데 이 스탠다드 지수에 있던 것이 시총이 작아지니까 다시 이제 스몰캡 지수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위에 이제 스몰캡 지수 편입 종목 보면은 제일기획, 롯데쇼핑, S1, SD바이오센서가 바로 들어가 있죠. SD바이오센서가 저기 코로나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죠. 진단키트 때 한참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종목인데 시총이 쪼그라들면서 스탠다드 지수에서 스몰캡 지수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그 스몰캡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방금 이 종목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표로 정리해 왔는데 애경화학, 제일기획, DI 동일, EN플러스, 이오플로우, 뭐 EV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작은 종목들 중에서 52주 신고가 찍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EV 첨단 소재니 자화전자, JO, 강원에너지, KG ETS, 레이크 머티리얼스, 뭐 TCC 스틸, 우리 52주 신고가 했던 종목이죠. 그러네요. 이반 리튬, 윤성 FNC 이런 52주 신고가 찍었던 종목들이 스몰캡 지수에 대거 편입이 됐습니다. 이 종목들은 스탠다드에 있다가 이제 내려온 종목도 있지만 신규로 이제 편입된 그렇습니다. 종목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네요. KG 케미칼, KG ETS, 포스코 엠텍 이런 것들이 TCC 스틸까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편입됐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기 때문에 수급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스몰캡에서 아까 편출됐던 거는 그 위로 업그레이드된 스탠다드 지수로 간 거 말고도 또 편출된 게 있나요? 셀리버리가 스몰캡에서 편출이 됐고요. 푸푸홀딩스, 동원산업, 현대, GF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편출됐습니다. 이 종목은 아예 스탠다드도 아니고 아예 편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편입 편출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예. 실제로 편입 편출이 이루어지는 거는 5월 말이죠. 예, 5월 말입니다. 네, 5월 말에 편입 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줘서 벤치마크 인덱스, 스탠다드 인덱스라든지 이걸 예. 따라하는 펀드에서는 미리 살 수도 있고 그죠? 예, 미리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당일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스탠다드 지수에 뭐 아예 없었던 곳이 새로 편입이 되면은 그 편입되는 당일날 지수에 그러니까 꼭 넣어야 되는 당일날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죠. 종가 때 특히. 그러니까요. 예. 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MSCI나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 이랬을 때는 분명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예. 미국에서도 스탠다드 그 S&P 예. 500에 예. 그죠 편입되는 거랑 편입되고 난 이후 그런 식으로 편입에 대한 부분을 이 수급에 의한 부분으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편출입에 대한 이벤트를 보고 미리 또는 편입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통계적인 결과값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걸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는데 또 5월 말에 편입이 되고요. 예. 이걸 그대로 벤치마크를 따라하는 기관에서는 그동안의 동향을 보니까 한 7대3 기준으로 예. 이렇게 발표되면 미리 이제 조금씩 샀다가 예. 그날 당일 종가에 한 나머지 30%를 예. 다 채운다든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오늘 밤에 발표할 뭐 주요 내용 같은 거는 우리 남궁 대리가 작성한 자료를 보니까 예.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예. 요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돼서 이 지표들이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네.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최일호 상무님도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에 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책 풀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